우린 6개월을 기다려야 하는데 한국에선 하루라니 믿을 수가 없었죠. 영국에선 무려 6개월이 걸린다던 과정이 한국에선 단 하루 만에 끝나버린 겁니다. 학생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고 교사들조차 카메라 앞에서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게 진짜 가능해? 외국 기자들의 탄식이 쏟아졌습니다. SNS에는 한국 충격이라는 해시태그가 하루 만에 수백만 회 공유됐습니다. 세계 언론은 이 사건을 긴급 속보로 내보내며 상식을 뒤집은 장면이라 보도했습니다. 과연 영국 학생들을 무너뜨린 한국 수학여행의 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지금부터 이야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리처드 하퍼입니다. 25년간 세인트 메리 고등학교에서 역사를 가르쳐온 48세 교사죠. 3월 첫째 주 금요일 오후 4시 32분, 제 인생을 바꾼 그 전화를 받기 전까지 저는 평범한 영국 교사였습니다. 교무실에 울린 내선 전화 소리가 유독 급박하게 들렸어요. 수학이 넘어 존슨 교장의 목소리에는 흥분과 당황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급히 교장실로 오라는 말에 복도를 뛰어갔어요. 평소 차분하던 교장이 책상 앞을 왔다 갔다 하며 손에 든 공문서를 흔들고 있더군요. 그 순간 저는 심상치 않은 기운을 감지했습니다. 교장이 제게 건넨 공문서를 보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런던 주재 한국문화원과 삼성 UK의 공동 명의였습니다. 제목을 읽으며 눈을 의심했죠. 영국 고등학교 한국문화교육 프로그램 전액 지원 제안서라고 적혀 있었거든요. 존슨 교장이 흥분된 목소리로 설명했어요. 한국 정부가 영국 내 5개 고등학교를 선정해서 한국 수학여행을 전액 지원하겠다는 제안이 왔다는 겁니다. 항공료, 숙박비, 식비는 물론 현지 가이드와 통역까지 모두 무료라고 했어요. 조건은 단 하나, 돌아와서 경험담을 지역 언론에 보고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저는 의심스러웠어요.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왜 하필 우리 학교를 선정했는지도 의문이었죠. 교장은 서류를 뒤적이며 답했습니다. 우리 학교가 25년간 유럽만 고집해온 보수적 성향 때문에 오히려 선정됐다는 거예요. 한국문화원 측에서는 이런 학교야말로 진짜 변화를 보여줄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었어요. 이 제안이 온 배경에는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난달 맨체스터의 한 고등학교가 자비로 한국 수학여행을 다녀왔는데 그 후기가 영국 교육계에 파장을 일으킨 거예요. 학생들이 한국의 교육 시스템과 문화에 완전히 매료되어 돌아왔다는 겁니다. 교장이 유튜브 영상을 틀어줬어요. 맨체스터 학교 학생들이 올린 한국 여행 후기였습니다. 한국 고등학교 시설에 감탄하고 디지털 수업 환경에 놀라워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심지어 한국 의료 시스템을 체험한 학생의 증언도 있었습니다. 충격적이었어요. 그 영상이 조회수 50만을 넘기면서 한국 정부가 움직인 겁니다. 영국 학생들의 생생한 반응을 보고 더 많은 영국 학교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기로 한 거죠. 우리 학교는 그 첫 번째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터졌어요. 이미 3년째 계약을 맺어온 프랑스 여행사 측에서 항해 전화를 걸어온 겁니다. 갑작스런 계약 변경은 신의에 어긋난다며 법적 조치까지 언급했어요. 교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더 큰 문제는 학교 이사회였어요. 보수적인 이사들이 왜 갑자기 아시아로 방향을 틀려고 하느냐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특히 윌리엄스 이사장은 전통 있는 유럽 문화권 교육을 포기할 수 없다며 격노했어요. 그날 저녁 긴급 교직원 회의가 열렸습니다.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섰어요. 젊은 교사들은 새로운 기회라며 찬성했지만 베테랑 교사들은 검증되지 않은 모험이라며 반대했습니다. 저는 그 한가운데서 고민에 빠졌어요. 수학교사 마틴이 중요한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한국이 PISA 수학 성적에서 세계 2위를 기록했다는 거예요. 영국은 18위에 불과했죠. 이 말에 몇몇 교사들의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그때 예상치 못한 전화가 걸려왔어요. 맨체스터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이었습니다. 한국 여행이 학교 역사상 최고의 교육적 경험이었다며 적극 추천한다고 했어요. 학생들이 돌아온 후 학습 의욕이 크게 향상됐다는 구체적 사례까지 들려줬습니다. 회의는 자정까지 이어졌어요.
결국 교장이 결단을 내렸습니다. 한국행을 결정한다고 선언했어요. 단 학부모 동의가 전제 조건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예감했어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첫 번째 학부모에게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젠킨스 부인이 첫 번째였어요. 전화 너머로 들려온 그녀의 반응은 예상 그대로였습니다. 왜 갑자기 아시아냐며 펄쩍 뛰더군요. 하지만 정말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스미스 부인은 오히려 반겼어요. 요즘 딸이 케이팝에 빠져 있어서 한국에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이런 기회가 오히려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28명의 학부모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반응은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하지만 반대파의 반발이 예상보다 훨씬 격렬했어요. 젠킨스 부인은 전화를 끊기 전에 다른 학부모들과 함께 대응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윌슨 씨는 아예 교육청에 신고하겠다며 협박했어요. 주말 동안 반대파 학부모들이 SNS로 조직화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월요일에 학교 앞에서 시위를 하겠다는 계획까지 세운다는 거예요. 저는 일요일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정말 상상도 못한 일이 벌어지려 하고 있었거든요. 이 결정이 학생들의 인생을 바꿀 거라는 사실을 아무도 몰랐습니다. 출발 2주 전 월요일 아침 7시 30분, 학교 앞에 30여 명의 학부모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피켓을 든 채 한국 수학여행 취소를 요구하는 시위였어요. 제가 학교에 도착했을 때 이미 지역 신문 기자까지 와 있더군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소리에 제 속이 철렁했습니다. 젠킨스 부인이 확성기를 들고 외쳤어요. 왜 검증되지 않은 위험한 나라로 아이들을 보내려 하느냐고 했습니다. 북한과 가까운 곳이라며 안전을 걱정했죠. 다른 학부모들도 왜 전통 있는 유럽 대신 아시아냐며 목소리를 높였어요. 그런데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학생들이 학교 앞에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한국행을 지지하는 학생들이었죠. 소피아가 선두에 서서 자신들도 목소리를 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순식간에 학교 앞이 두 진영으로 나뉘었어요. 에밀리와 제이콥을 포함한 반대 그룹 15명은 학부모들 편에 섰습니다. 차라리 런던 시내 박물관 투어를 하겠다며 대안을 제시했어요. 반면 소피아, 마이클, 올리비아를 중심으로 한 찬성. 그룹 13명은 새로운 경험의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다고 맞섰습니다. 저는 그 한가운데 서서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25년 교직 생활에서 이런 상황은 처음이었습니다. 학생들끼리 대립하고 학부모들이 시위하고 언론까지 몰려드는 상황 말이에요. 제 손바닥에 식은땀이 났습니다. 존슨 교장이 급히 나와서 긴급 집회를 열었어요. 모든 이해 당사자들을 강당에 모았습니다. 분위기는 살벌했어요. 젠킨스 부인이 일어나서 소리쳤습니다. 한국 같은 미지의 나라에서 무슨 일이 생기면 누가 책임질 거냐고 했어요. 그때 뜻밖의 인물이 등장했습니다. 우리 학교 졸업생인 데이비드 리였어요. 현재 삼성 런던 지사에서 일하는 28세 젊은이였죠. 알고 보니 삼성 측에서 이런 상황을 예상하고 글을 보낸 거였어요. 그가 갑자기 강당에 들어서며 말했습니다. 한국에서 5년간 근무한 경험이 있다고 했어요. 데이비드의 증언이 분위기를 바꿨습니다. 한국이 얼마나 안전하고 선진적인 나라인지 실제 경험담을 들려줬어요. 의료 시스템, 교통, 치안 모든 면에서 영국보다 뛰어나다고 했습니다. 학생들의 눈이 반짝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반대파들은 여전히 완강했습니다. 윌슨 씨가 벌떡 일어나며 반박했어요. 아무리 그래도 언어도 통하지 않는 곳에서 응급 상황이 생기면 어떻게 하느냐고 따졌습니다. 문화 충격으로 학생들이 적응 못할 수도 있다고 걱정했죠. 그날 밤 집에서 아내 메건과 이야기했어요. 그녀가 제게 물었습니다. 정말로 한국행이 옳다고 생각하느냐고 했어요. 저는 솔직히 확신이 서지 않는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의 열정만큼은 진짜였다고 했죠. 출발 일주일 전 더 큰 사건이 터졌어요. 지역 일간지에 우리 학교 이야기가 일면에 실린 겁니다. 전통 깬 영국 학교, 한국행 논란이라는 제목이었어요. 기사를 읽는 순간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이제 지역 전체가 우리를 주목하고 있었거든요.
학교에는 전국에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찬성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반대 의견이 더 많았습니다. 어떤 이는 아시아 국가들을 무시하는 발언까지 했어요. 제가 전화를 받을 때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출발 3일 전 마지막 학부모 회의에서 극적인 반전이 있었어요. 반대파 대표였던 젠킨스 부인이 갑자기 입장을 바꾼 겁니다. 딸 에밀리가 집에서 계속 한국에 가고 싶다고 조르더라는 거예요. 결국 아이의 의견을 존중하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다른 반대파 학부모들도 하나둘 마음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윌슨 씨마저 아들 제이콥이 은근히 기대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됐다고 했어요. 출발 전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지난 2주간의 소용돌이가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학부모 시위, 언론 보도, 학생들의 대립, 그리고 극적인 화해까지. 정말 영화 같은 일들이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마지막 점검을 했어요. 28명의 학생 모두가 결국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심지어 가장 반대했던 에밀리와 제이콥까지 말이에요. 히드로 공항으로 가는 버스에서 학생들의 얼굴을 보니 기대와 긴장이 뒤섞여 있었어요. 공항 체크인 카운터에서 탑승권을 받는 순간 저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모든 게 무너지는 사건이 터졌습니다. 인천공항에 착륙한 지 3시간째 저는 한국 땅을 밟는 순간의 감격을 만끽하고 있었습니다. 공항 시설의 현대적인 모습에 학생들이 연신 감탄사를 내뱉었어요. 특히 자동 입국 심사대와 로봇 안내원을 보며 신기해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28명의 학생들 모두 무사히 입국 절차를 마쳤고 가이드와 만나 호텔로 향하는 버스에 올랐죠. 서울로 가는 고속도로에서 바라본 한강의 야경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학생들도 휴대폰으로 연신 사진을 찍으며 흥분했습니다. 소피아는 드라마에서 본 것과 똑같다며 감격했고 마이클은 도시의 규모에 놀라워했어요. 저 역시 생각보다 발전된 모습에 감탄하고 있었습니다. 호텔 체크인을 마치고 저녁 식사를 위해 1층 레스토랑으로 내려갔어요. 한국 전통 요리가 준비되어 있었는데 학생들의 반응이 제각각이었습니다. 김치를 보고 겁을 내는 아이들도 있었고 용감하게 도전하는 아이들도 있었죠. 전반적으로는 생각보다 긍정적인 반응이었어요. 그런데 식사가 끝날 무렵 제이콥이 갑자기 얼굴을 찡그리며 볼을 감쌌습니다. 어금니가 아프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치통인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통증이 심해지더군요.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 식은땀까지 흘리고 있었어요. 제이콥은 지난주부터 이가 아팠다고 했어요. 하지만 출발 전에는 참을 만했다며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영국에서라면 치과 예약을 잡는 데만 몇 주가 걸리니까 그냥 참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한국에 와서 갑자기 악화된 것 같았어요. 밤 9시가 넘어가자 제이콥의 통증이 견딜 수 없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볼이 부어오르기 시작했고 말하는 것도 힘들어했어요. 다른 학생들도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급히 가이드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했어요. 가이드 김 씨가 침착하게 대응했습니다. 지금 시간에도 응급치료가 가능한 병원이 있다고 했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영국에서는 응급실이 아닌 이상 밤에 치과 치료를 받는 건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하지만 김 씨는 한국에서는 응급치과가 24시간 운영된다며 안심시켰습니다. 택시로 15분 거리에 있는 응급치과로 향했어요. 제이콥과 함께 3명의 학생들이 동행했고 나머지는 호텔에서 대기하기로 했습니다. 택시 안에서 제이콥이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어요. 여행 첫날부터 이런 일이 생기다니 정말 예상치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이미 밤 10시 반이었어요. 하지만 병원은 대낮처럼 환했고 의료진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응급실 같은 분위기가 아니라 평범한 치과 같았어요. 영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접수를 마치고 대기실에 앉아 있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불과 10분 만에 제이콥이 진료실로 불려 들어간 겁니다. 영국의 NHS 시스템에서는 응급 상황이 아닌 이상 최소 몇 시간은 기다려야 하는데 말이에요.
저는 속으로 감탄했습니다. 진료실 밖에서 기다리며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여행 시작부터 병원이라니 정말 당황스러웠습니다. 학부모들에게 어떻게 보고해야 할지 걱정도 됐고요. 특히 반대파였던 윌슨 씨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이런 일이 생길 거라고 경고했던 말이 현실이 된 것 같았습니다. 30분 정도 지났을 때 의사가 나와서 설명해줬어요. 통역을 통해 들은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사랑니가 염증을 일으켜서 즉시 발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 지금 당장 수술이 가능하다는 말이었습니다. 영국에서라면 몇 달을 기다려야 할 수술을 말이에요. 제이콥도 의외로 차분했어요. 빨리 치료받을 수 있다는 안도감 때문인지 오히려 안정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저는 급히 윌슨 씨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했어요. 예상대로 깜짝 놀라면서도 즉시 치료가 가능하다는 말에는 안도했습니다. 수술은 1시간 만에 끝났어요. 제이콥이 진료실에서 나올 때는 이미 통증이 많이 가라앉은 상태였습니다. 의사가 처방해준 항생제와 진통제를 받고 병원을 나섰을 때는 이미 자정이 넘어 있었어요. 하지만 모든 처치가 완벽하게 끝난 상태였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저는 생각에 잠겼어요. 영국에서였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선 밤 10시에 치과를 찾는 건 불가능했을 거예요. 응급실에 가더라도 최소 6시간은 기다려야 하고 임시 진통제 처방이 고작이었을 겁니다. 정식 치료는 NHS 대기 명단에 올라 몇 달을 기다려야 했을 테고요. 제이콥이 택시에서 말했어요. 통증이 거의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불과 3시간 전까지만 해도 고통스러워하던 아이가 이제 평상시처럼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동행한 소피아와 마이클도 놀라워했습니다. 영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라고 했죠. 호텔에 도착했을 때 다른 학생들이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제이콥의 멀쩡한 모습을 보고 모두 안도했습니다. 에밀리가 물었어요. 정말 하루 만에 수술까지 끝난 거냐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어요. 한국의 의료 시스템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앞서 있다고 했죠. 방으로 올라가며 저는 한 가지 깨달았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아시아 국가들에 대해 갖고 있던 편견들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지 말이에요. 한국 첫날 밤 의료진의 전문성과 시스템의 효율성을 직접 체험한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단지 시작에 불과했어요. 다음 날 우리가 목격할 것들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서울 강남구 대치고등학교에 도착하자 교장 선생님이 반갑게 맞이해 주셨어요. 원래 계획대로 수업 참관 프로그램을 진행하려고 했는데 마침 오늘이 3학년 전국 모의고사 날이라 교장 선생님이 제안하셨어요. 수업 참관 전에 영국 학생들도 한국 모의고사를 체험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했습니다. 점수는 상관없고 한국 교육 시스템을 이해하는 차원에서 말이에요. 학생들의 얼굴에 긴장감이 스쳤습니다. 에밀리가 제게 속삭였어요. 정말 시험을 치러야 하냐고 했습니다. 오전 9시 정각 28명의 영국 학생들이 각각 다른 교실로 배정되었어요. 한 교실에 영국 학생 2~3명씩 한국 학생들과 섞여 앉게 된 거죠. 저는 복도에서 상황을 지켜보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과연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해낼까 싶었거든요. 시험 문제지가 배부되는 순간 제가 창문 너머로 본 광경은 충격적이었어요. 수학 문제지를 받은 제이콥의 얼굴이 하얗게 질린 거였습니다. A사 용지 8장에 빼곡히 적힌 문제들을 보고 있는 모습이었죠. 마이클도 비슷했어요. 영어 문제지인데도 당황하고 있더군요. 하지만 30분이 지나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올리비아가 있는 교실에서 웃음소리가 들려온 거예요. 나중에 안 일이지만 영어 지문 중에 셰익스피어 작품이 나왔는데 올리비아가 그 부분을 한국 학생들에게 설명해줬다는 겁니다. 순간 시험장이 아니라 문화교류의 현장이 된 거죠. 더 흥미로운 건 수학 시간이었어요. 에밀리는 영국에서 수학 최우등생이었는데 한국 기하 문제 앞에서 완전히 멈춰버린 거예요. 반면 옆에 앉은 한국 학생은 5분 만에 문제를 풀어내더군요. 그 순간 에밀리의 자신감이 흔들리는 게 보였어요. 점심시간에 학생들이 몰려와서 하소연했습니다. 소피아는 한국어 문제를 보고 아예 포기했다고 했어요.
하지만 재미있는 건 과학 문제였습니다. 공식은 똑같은데 접근 방식이 완전히 달랐다는 거예요. 한국 학생들은 암기를 기반으로 한 빠른 계산을, 영국 학생들은 논리적 사고를 중시했죠. 오후 시험이 끝나고 채점 결과가 나왔을 때는 모두가 깜짝 놀랐어요. 예상외로 몇 명의 영국 학생들이 좋은 점수를 받았거든요. 특히 창의적 글쓰기 문제에서 톰이 전교 3등을 했다는 겁니다. 한국 학생들이 박수를 쳐주며 감탄했어요. 하지만 충격적인 건 전체적인 결과였습니다. 평균 점수에서 한국 학생들이 압도적으로 앞섰어요. 특히 수학과 과학에서는 비교 자체가 무의미할 정도였죠. 에밀리가 제게 말했어요. 자신이 영국에서는 수학 천재라고 생각했는데 여기서는 평범한 학생도 못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점심시간에 정말 흥미로운 일이 벌어졌어요. 한국 학생들이 시험 문제를 놓고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는 거였습니다. 특히 수학 문제 중 하나를 두고 서로 다른 풀이법을 제시하며 논쟁했어요. 마치 축구 경기를 보듯 흥미진진하게 수학을 논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영국 학생들은 이런 광경을 처음 봤어요. 마이클이 말했습니다. 영국에서는 시험 끝나면 모두 잊어버리는데 여기서는 오히려 더 열심히 토론한다고 했어요. 한국 학생 중 한 명인 김민준이 설명해줬습니다. 틀린 문제를 그냥 넘어가면 다음에 또 틀리니까 완전히 이해할 때까지 논의한다는 거였어요. 더 놀라운 건 학교 시간이었어요. 시험이 끝났는데도 대부분의 한국 학생들이 집에 가지 않고 자습실로 향하는 거였습니다. 오늘 못 푼 문제들을 복습하고 내일 시험 준비를 한다는 거죠. 제이콥이 감탄하며 말했어요. 영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열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날 저녁 호텔에서 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모두들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한국 학생들의 학습 능력에는 감탄했지만 그들이 치러야 하는 대가에는 안타까워했어요. 에밀리가 말했어요. 자신의 자만심이 완전히 깨졌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인상 깊었던 건 한국 학생들의 태도였어요. 영국 학생들을 이기고도 전혀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영국 교육의 창의성을 부러워했죠. 서로 다른 장점을 인정하는 성숙함이 있었어요. 버스에서 돌아오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교육에는 정답이 없다는 걸 말이에요. 한국의 치열함과 영국의 자유로움, 둘 다 각각의 가치가 있다는 것을요. 교육 충격이 끝나기도 전에 우리는 전혀 다른 차원의 한국을 마주했습니다. 그날 저녁 7시 경복궁 정문 앞에 도착했을 때 저는 숨이 멎을 뻔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은은하게 빛나는 궁궐의 모습이 정말 환상적이었거든요. 28명의 학생들도 일제히 탄성을 내질렀어요. 소피아가 제일 먼저 말했습니다. 마치 동화 속 궁정 같다고 했어요. 야간 조명이 한국 전통 건축의 아름다움을 더욱 돋보이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가이드가 우리에게 스마트폰 앱을 다운로드하라고 했어요. 경복궁 AR 가이드라는 앱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안내 앱인 줄 알았는데 첫 번째 건물에 도착해서 앱을 켜는 순간 모든 게 달라졌어요. 스마트폰 화면을 통해 보니 500년 전 조선시대 궁궐의 모습이 생생하게 재현되는 거였습니다. 광화문을 지나며 앱을 작동시키자 화면에 조선시대 왕의 행차 모습이 나타났어요. 가마를 탄 왕과 수많은 신하들이 행렬을 이루며 지나가는 장면이었습니다. 마이클이 깜짝 놀라며 소리쳤어요. 정말로 왕이 눈앞을 지나가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제이콥도 휴대폰을 이리저리 돌리며 신기해했어요. 근정전에 도착했을 때는 더욱 놀라운 경험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AR 앱이 조선시대 조정회의 장면을 보여줬습니다. 왕이 용상에 앉아있고 신하들이 줄지어 서서 절을 하는 모습이었죠. 심지어 음성까지 나와서 조선시대 언어를 들을 수 있었어요. 에밀리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영국 박물관은 정적인데 여기는 역사가 살아있다고 했어요. 사정전에서는 왕의 일상생활을 엿볼 수 있었어요. 왕이 신하들과 식사하는 모습, 책을 읽는 모습,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는 모습까지 세세하게 재현되어 있었습니다. 톰이 놀라워하며 말했어요. 마치 타임머신을 탄 것 같다고 했습니다. 500년 전 이 자리에서 실제로 벌어졌던 일들을 눈으로 보고 있으니 정말 신기했죠. 가장 인상 깊었던 건 경회로에서의 체험이었어요.
연못에 비친 달빛과 누각이 어우러진 풍경 자체도 아름다웠지만 AR로 본 조선시대 연애 장면은 정말 압권이었습니다. 왕과 신하들이 시를 읊고 음악을 연주하며 풍류를 즐기는 모습이 생생하게 펼쳐졌어요. 올리비아가 감동하며 말했습니다. 드라마에서만 보던 장면들이 실제로 벌어졌던 곳이라니 믿어지지 않는다고 했어요. 한국 역사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는데 이렇게 체험하니 흥미로워진다고 했습니다. 다른 학생들도 비슷한 반응이었어요. 저 역시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25년간 역사를 가르쳐왔지만 이런 방식으로 역사를 체험해본 적은 없었거든요. 영국의 박물관들은 유물과 설명문으로만 과거를 보여주는데 여기서는 정말로 그 시대 속으로 들어간 듯한 느낌이었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기술과 전통의 조화였습니다. 최첨단 AR 기술을 이용해서 500년 전 전통을 재현하는 발상 자체가 놀라웠어요. 현대 기술이 역사를 더욱 생생하게 만들어주는 경험이었습니다. 마치 과거와 현재가 하나로 연결되는 느낌이었죠. 궁궐을 둘러보는 2시간 동안 학생들은 계속 감탄사를 연발했어요. 한국에 대한 선입견이 또 하나씩 무너지는 순간들이었습니다. 아시아 국가의 역사가 이렇게 웅장하고 아름다울 줄은 몰랐다는 반응이었어요. 가이드가 마지막으로 설명해줬습니다. 이 AR 시스템을 개발하는 데 3년이 걸렸고 역사학자들과 IT 전문가들이 협력해서 만들었다고 했어요. 정확한 고증을 바탕으로 재현했기 때문에 교육적 가치도 높다고 했습니다. 버스로 돌아가는 길에 학생들이 흥분 상태였어요. 제이콥이 말했습니다. 이런 기술이 영국에도 있으면 좋겠다고 했어요. 웨스트민스터 사원이나 버킹엄 궁전에도 적용하면 관광객들이 더 흥미로워할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호텔에서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한국이라는 나라를 완전히 새롭게 보게 된 하루였습니다. 전통을 보존하면서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능력, 기술과 문화의 조화, 이 모든 것이 인상적이었어요. 전통에 감탄한 순간 학생들은 또 다른 미래를 체험하게 됩니다. 다음 날 오후 2시 명동 쇼핑가에 도착하자마자 예상치 못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거리 곳곳에서 영어, 중국어, 일본어가 들려왔어요. 세계 각국에서 온 관광객들이 한국 제품을 사기 위해 몰려든 것 같았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한국이 이렇게 국제적인 쇼핑 명소가 된 줄은 몰랐거든요. 학생들에게 2시간 자유시간을 주자 모두 흩어져서 쇼핑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30분도 안 되어 제 휴대폰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집에서 부탁 전화가 쇄도한 거예요. 제 아내 메건이 첫 번째였어요. 한국 화장품 좀 사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특히 설화수나후 같은 브랜드를 찾고 있다고 했어요. 더 놀라운 건 학생들 반응이었어요. 소피아가 가장 먼저 저에게 달려왔습니다. 영국 친구들이 단체 톡방에서 한국 제품 부탁을 쏟아내고 있다는 거였어요. K뷰티 제품은 물론이고 김라면, 심지어 삼성 갤럭시 액세서리까지 요청이 들어온다고 했습니다. 올리비아는 화장품 매장에서 나와 흥분된 표정이었어요. 영국에서는 온라인으로만 보던 한국 화장품들이 여기서는 절반 가격이라는 거였습니다. 특히 스킨케어 제품들의 품질이 유럽 브랜드 못지않으면서도 훨씬 저렴하다며 감탄했어요. 에밀리는 김 포장지를 들고 와서 신기해했습니다. 영국 친구들이 한국 김을 꼭 사달라고 부탁했는데 정말 이렇게 많은 종류가 있는 줄 몰랐다고 했어요. 조미김, 구운김, 유기농김까지 선택의 폭이 너무 넓어서 뭘 사야 할지 고민이라고 했습니다. 마이클은 전자제품 매장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삼성과 LG 제품들이 영국보다 종류도 많고 최신 모델들도 먼저 출시된다며 놀라워했습니다. 특히 폴더블 폰을 직접 만져보고는 완전히 매료되었어요. 영국에서는 아직 보기 어려운 제품이라고 했습니다. 제이콥은 K-팝 굿즈 매장에서 나올 줄 몰랐어요. 원래 K-팝에 관심이 없었는데 매장에 들어가 보니 완전히 다른 세계더라는 거였습니다. BTS와 블랙핑크 상품들이 얼마나 정교하고 다양한지 보고 감탄했다고 했어요. 톰은 한국 라면 코너에서 한참을 머물고 있었습니다. 영국 대학 친구들이 신라면을 꼭 사달라고 부탁했는데 종류가 이렇게 많은 줄 몰랐다는 거예요. 신라면만 해도 여러 버전이 있고
다른 브랜드까지 합치면 선택하기가 어렵다고 했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건 1시간 후 학생들이 모였을 때였어요. 모두들 쇼핑백을 가득 들고 왔는데 자신들을 위한 게 아니라 대부분 다른 사람 부탁을 받고 산 거였습니다. 영국에 있는 친구들, 가족들, 심지어 선생님들까지 한국 제품을 부탁했다는 거예요. 소피아가 보여준 톡방 화면이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10명이 넘는 친구들이 실시간으로 한국 제품 부탁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한국 마스크팩 10장 세트, 삼성 무선 이어폰, 고추장, 한국 과자 같은 요청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었어요. 에밀리의 부모님도 전화를 걸어왔어요. 동네 친구들이 한국 화장품을 부탁했다는 거였습니다. 특히 중년 여성들 사이에서 한국 안티에이징 제품이 인기라고 했어요. 영국에서 구하기 어려운 제품들이라며 꼭 사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한국이 이미 세계인의 일상 속에 깊숙이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말이에요. 단순히 케이팝이나 드라마 때문이 아니라 실제 생활용품들이 품질을 인정받고 있었던 거죠. 마이클이 흥미로운 관찰을 했어요. 명동거리에서 만난 외국인 관광객들 대부분이 한국 제품을 사러 온 사람들이라는 거였습니다. 중국, 일본, 동남아시아는 물론이고 유럽과 미국에서 온 사람들도 많았어요. 한 중국인 관광객과 대화를 나눠봤는데 정말 놀라웠어요. 한국 화장품과 전자제품을 사기 위해 매년 한국을 방문한다는 거였습니다. 품질 대비 가격이 훌륭하고 디자인도 세련되다고 극찬했어요. 쇼핑을 마치고 커피숍에서 휴식을 취하며 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모두들 한국 제품의 인기에 놀라워했습니다. 제이콥이 말했어요. 영국에서는 한국을 아직도 개발도상국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실제로는 완전히 다르다고 했습니다. 올리비아가 중요한 지적을 했어요. 한국 제품들이 단순히 저렴해서가 아니라 품질과 디자인이 뛰어나서 인기라는 거였습니다. 특히 화장품의 경우 성분 연구나 기술력이 유럽 브랜드들을 앞서고 있다고 느꼈다고 했어요. 저는 그날 저녁 호텔에서 깊이 생각해봤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세계 시장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완전히 잘못 이해하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 이미 글로벌 브랜드로 자리 잡은 한국 기업들과 제품들을 직접 확인하는 경험이었습니다. 버스에서 돌아오며 에밀리가 말했어요. 친구들에게 한국 여행 후기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생각했던 것과 너무 달라서 믿지 않을 것 같다는 거였어요. 마이클 역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신도 와보기 전까지는 몰랐을 거라고 했죠. 소피아가 쇼핑백을 들어보이며 웃었어요. 결국 자신 것보다 다른 사람 부탁받은 게 더 많다고 했습니다. 내일이 마지막 날인데 또 무엇을 보게 될지 궁금하다고 했어요. 저 역시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런던행 비행기에 오르는 순간 저는 묘한 아쉬움을 느꼈습니다. 7일이라는 시간이 이렇게 빨리 지날 줄은 몰랐어요. 28명의 학생들도 비슷한 기분인 것 같았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 시내를 바라보며 모두들 아쉬워하고 있었거든요. 11시간의 비행 동안 학생들은 계속 한국 이야기를 나눴어요. 각자 가장 인상 깊었던 순간들을 이야기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에밀리는 모의고사 체험이 가장 충격적이었다고 했어요. 자신의 자만심이 완전히 깨졌다고 했습니다. 마이클은 치과 치료를 받은 첫날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했죠. 히드로 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밤 10시가 넘어 있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몇몇 학부모들이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윌슨 씨가 제일 먼저 다가와서 제이콥의 치아 상태를 물어봤어요. 아들이 한국에서 하루 만에 치료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믿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젠킨스 부인도 와 있었어요. 출발 전에 가장 강하게 반대했던 분인데 이제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딸 에밀리에게 한국이 어땠는지 궁금해하며 질문을 쏟아내더군요. 반대파의 대표였던 분이 이렇게 변한 걸 보니 정말 신기했어요. 다음 날 아침 학교에 도착하자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졌어요. 지역 신문 기자들이 와서 취재를 요청했습니다. 출발 전 시위 소식을 보도했던 같은 기자들이었어요. 이번에는 여행 후기를 듣고 싶다는 거였습니다. 존슨 교장이 급히 보고회를 준비했어요. 오후 2시
학교 강당에서 공식 보고회가 열렸습니다. 학부모 200여 명이 참석했어요. 출발 전 반대했던 분들도 많이 오셨습니다. 저는 발표를 시작하며 긴장했어요. 과연 우리의 경험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고민이 됐거든요. 제가 먼저 전체적인 여행 개요를 설명했습니다. 한국의 의료 시스템, 교육 환경, 문화유산, 그리고 글로벌 영향력까지 체험한 내용들을 차례로 이야기했어요. 학부모들의 표정이 점점 진지해지는 게 보였습니다. 학생 대표로 에밀리가 발표했어요. 한국 고등학교에서 모의고사를 체험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자신만만했지만 한국 학생들의 수준에 압도당했다고 솔직하게 털어놨어요. 하지만 그 경험이 자신을 더 겸손하게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제이콥이 치과 치료 경험을 들려줬어요. 영국에서는 몇 달을 기다려야 할 치료를 한국에서는 하루 만에 받았다고 했습니다. 학부모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특히 NHS 시스템에 불만이 많았던 분들이 크게 반응했습니다. 소피아는 경복궁 AR 체험을 소개했어요. 500년 전 조선시대 모습을 현대기술로 재현한 것이 정말 놀라웠다고 했습니다. 영국의 박물관들도 이런 기술을 도입하면 좋겠다고 제안했어요. 마이클은 명동 쇼핑 경험을 이야기했습니다. 한국 제품들이 세계적으로 얼마나 인기 있는지 직접 확인했다고 했어요. 특히 기술력과 디자인에서 유럽 제품들과 견줄만 하다고 평가했습니다. 학부모들의 질문이 쏟아졌어요. 정말로 한국이 그렇게 발전된 나라냐는 의문부터 시작해서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변했는지까지 다양한 질문들이었습니다. 학생들이 하나씩 답변하며 자신들의 경험을 생생하게 전달했어요.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윌슨 씨의 반응이었어요. 출발 전에는 가장 걱정이 많았던 분인데 이제는 다른 학교에도 한국 여행을 추천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아들 제이콥이 완전히 다른 아이가 되어 돌아왔다며 감사해했어요. 젠킨스 부인은 더욱 극적이었어요. 자신이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깨달았다고 고백했습니다. 아시아에 대한 무지와 오해가 얼마나 위험한지 알게 됐다고 했어요. 보고회가 끝나고 지역신문과 인터뷰를 했어요. 기자가 물었습니다. 이번 여행의 가장 큰 성과가 무엇이냐고 했어요. 저는 잠시 생각하고 답했습니다. 우리가 배운 건 편견 없는 시각이었다고 했어요. 학생들도 비슷한 답변을 했어요. 올리비아가 말했습니다. 이제 아시아를 무시할 수 없다고 했어요. 톰은 한국이 많은 면에서 영국보다 앞서 있다는 걸 인정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다음 주부터 다른 학교들에서 문의 전화가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우리 학교에 한국 여행 소식이 퍼지면서 관심을 보이는 곳들이 늘어났습니다. 교육청에서도 공식적으로 보고서를 요청했어요. 한 달 후 맨체스터와 리버풀의 두 학교가 한국 여행을 결정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리의 경험담이 영향을 준 것 같았어요.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 여행은 단순한 수학여행이 아니었습니다. 영국 교육계 전체를 뒤흔든 사건이었죠.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대한민국의 놀랍고 감동적인 이야기 앞으로도 계속 전해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